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LPBA 결승전 김가영과 스롱피아비의 맞대결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단순한 결과의 나열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맥락과 의미를 짚어보려 합니다. 2025년 9월 7일 SY 베리텀무에서 열린 LPBA 챔피언십 결승전은 두 전설이 다시 마주한 역사적인 무대였습니다. 스롱피아비 캄보디아가 낳은 살아있는 영웅이자 국가적 상징. 그리고 김가영, LPBA의 여제라 불리며 한국 당구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이름.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본 가운데 펼쳐진 승부는 김가영의 4대2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소식은 경기 직후 언론과 팬들에게 충격이라는 단어로 소비됐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충격이었을까요? 혹은 이미 예견된 흐름이었을까요? 이번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감탄사로 그쳐버린 충격이라는 표현을 논리와 데이터, 그리고 심리와 환경이라는 복합적인 관점으로 해부할 것입니다. 김가영은 왜 강했고, 스롱피아비는 어디서부터 흔들렸으며, 그 결과는 과연 예측 불가능했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결승전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보려 합니다. 여기서 잠시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승전의 첫 장면은 단순히 두 선수의 맞대결이 아니라 두 나라와 두 스타일의 충돌이었습니다. 김가영은 치밀한 설계와 전술의 완결형으로 경기를 지배했고 스롱피아비는 순간적인 집중력과 폭발력으로 흐름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6세트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숫자와 기록은 김가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평균 에버리지 김가영 1.39, 스롱피아비 1.224. 세트별 점수는 더 분명했습니다. 김가영은 흐름을 단단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스롱은 이어지는 기회를 차갑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왜 김가영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강해졌는가? 스롱피아비는 어떤 순간부터 끊겼는가? 그리고 경기 속 극적인 장면들은 진짜 판도를 바꾼 결정타였는가? 아니면 순간적인 착시였는가? 바로 이 질문들이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결승전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단순한 충격의 프레임을 넘어선 더 깊은 서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의 사실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총 6세트로 진행됐습니다. 1세트에서 김가영이 9대1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시작을 알렸고 2세트는 스롱피아비가 10점을 기록하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3세트에서 김가영은 단 2이닝 만에 하이런 9점을 몰아넣으며 순식간에 세트를 끝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포지션 연결의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스롱은 샷의 정밀도는 뛰어났지만 한번 흐름이 끊기자 다시 이어가는 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4세트에서는 스롱이 다시 한번 반격하며 점수를 따라잡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세트와 6세트에서 김가영은 기회가 올 때마다 단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4점 시퀀스를 연속으로 이어가며 스롱을 완전히 압박했고 결국 최종 스코어는 4대2. 언뜻 보면 팽팽해 보이는 수치지만 실제 경기의 무게감은 김가영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집니다. 김가영은 왜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해졌을까? 스롱피아비는 왜 연결성을 잃어버렸을까? 이 대목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구조의 완결성입니다. 김가영은 한 번 득점을 하더라도 그 득점이 다음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즉, 순간의 샷을 넘어서 다음 순간을 준비하는 설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스롱은 기술적 정밀도로 샷을 해결했지만 다음 포지션을 이어갈 구조적 설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 차이가 5세트와 6세트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심리적인 요소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김가영은 경기 후반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실수가 나왔을 때도 감정을 끊고 30초 이내에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는 회복 지연 시간이 짧았습니다. 반면 스롱은 압박을 받을 때 회복까지의 시간이 길었고 그 틈이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동등했지만
심리와 회복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른 것입니다. 당구는 단순히 득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득점을 설계하고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며 어디서 마무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결승전은 그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김가영은 순간의 멋진 장면보다 전체 경기를 지배하는 구조를 선택했고, 스롱은 멋진 한방을 보여줬지만 그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가충격이라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기의 흐름을 전술과 심리의 두 축에서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전술적 측면에서 김가영은 한순간의 득점이 아닌 시퀀스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3세트에서 보여준 단 2이닝만의 종료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초구부터 다음 공의 위치까지 계산해두는 치밀한 설계, 얇은 두께와 회전량을 정밀하게 맞추며 포지션을 이어간 결과였습니다. 이는 고연결성의 완결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샷이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며 끊김없이 이어지는 구조가 바로 김가영의 힘이었습니다. 반면 스롱 피아비는 순간의 집중력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2세트에서 극적인 럭키샷으로 분위기를 바꾸며 흐름을 가져온 장면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샷은 정밀했고 한순간 폭발력도 있었지만 연결성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보였습니다. 득점이 끊기면 다시 이어가기 위해 많은 힘을 써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작은 미스가 반복됐습니다. 얇은 두께 조절의 흔들림, 키스 발생 빈도 증가, 회전량 차이, 작은 요소들이 하나둘 쌓여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심리적인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스롱 피아비는 결승 직전 차 안에서 혼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다잡기 위해 멘탈 관리에 집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 무대에서 그녀가 짊어진 무게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국민과 국왕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진 상황. 이는 샷 하나하나에 심리적 부담을 더했습니다. 반면 김가영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는 순간에도 감정을 끊고 루틴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른바 회복 지연 시간의 차이가 승부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당구는 결국 기술 이상의 싸움입니다. 설계와 멘탈, 두 가지 축이 맞물려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김가영은 실수 이후 곧바로 다음 샷을 준비하며 경기를 주도했고, 스롱은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순간 경기를 내줬습니다. 작은 틈이 반복되며 전체 흐름이 무너졌고 5세트와 6세트에서 그 차이는 그대로 점수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결승전은 더 멋진 샷을 친 선수가 아니라 더 안정적인 구조를 세운 선수가 승리한 무대였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외적인 변수, 즉 환경과 체력, 그리고 외부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는 기술과 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찰이 존재합니다. 스롱 피아비는 이번 결승전 무대에서 김가영보다 훨씬 많은 짐을 짊어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이었고 캄보디아의 얼굴이자 국민적 아이콘으로서 무대에 섰습니다. 경기 전 그녀가 말한 지난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싸워왔다.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고백은 단순한 피로의 토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외부 활동, 사회적 역할, 자선과 홍보 일정이 만들어낸 무게의 총합이었습니다. 스포츠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몰입과 루틴의 일관성입니다. 그러나 스롱 피아비는 사회적 책임과 홍보대사 활동, 자선 행사까지 이어가며 선수로서의 집중력을 일정 부분 희생해야 했습니다. 만약 결승을 앞둔 단 48시간 이내에도 외부 활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곧바로 집중력의 미세 손실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작은 균열은 무대 위에서 큰 파동을 만듭니다. 경기 중 반복된 두께의 미스와 회전량 차이는 단순히 기술 부족이 아니라 누적된 피로와 환경적 마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테이블과 장비의 변수가 더해졌습니다. 새로 교체된 테이블, 건조한 클로스, 반사광이 강한 조명, 그리고 제한 시간을 압박하는 샷클락까지 모든 요소가 선수들의 정밀도를 시험했습니다. 김가영은 경험 많은 베테랑으로서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컨디션이 변하면 루틴을 조정하고 곧바로 자신만의 페이스를 되찾았습니다. 반면 스롱은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루틴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결국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스포츠에서 환경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기술과 전술이 완벽해도 이를 뒷받침할 체력과 멘탈, 그리고 외부 조건에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승부는 기울게 됩니다. 이번 결승전은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김가영은 준비된 자로서 환경에 빠르게 동화됐고, 스롱은 환경의 무게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 차이가 경기의 결정적 순간마다 얼굴을 드러내며 스코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번 결승전의 서사를 한 단어로 묶으려는 시도는 많았습니다.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충격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했지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승부를 충격이라는 단어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충격은 강렬하지만 짧습니다. 그 안에는 맥락도, 진화도, 설명력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승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화라는 개념입니다. 김가영과 스롱 피아비의 대결은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김가영은 하이런과 포지션 플레이로 대표되는 전술의 완결형 선수입니다. 반대로 스롱 피아비는 순간적인 폭발력과 집중력으로 기적 같은 흐름을 만들어내는 감성적 전사입니다. 이 두 스타일은 서로를 자극하며 성장했고, 이번 결승전은 그 균형이 다시 한번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가영은 자신의 클로징 능력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고, 스롱은 전략적 세이프티의 선택을 충분히 하지 못하며 흐름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롱의 패배를 단순한 약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는 패배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스롱 피아비는 선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국가적 상징이며 패배에도 불구하고 상금을 자선에 기부하는 헌신의 얼굴입니다. 김가영이 스포츠의 기술적 정점을 보여줬다면 스롱은 스포츠가 품을 수 있는 인간적 깊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결승전은 충격이 아닌 서사의 또 다른 완성이자 진화의 시작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라이벌 구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이어집니다. 두 선수의 대결은 경쟁을 넘어 서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무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가영은 승리 속에서 자신의 루틴과 전술을 한층 공고히 했고, 스롱은 패배 속에서 더 단단하고 전략적인 변화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스포츠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패배조차도 진화의 밑거름이 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승전을 둘러싼 반응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경기라도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언론과 팬들은 이번 패배를 실패가 아니라 고결한 여정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스롱 피아비는 두 번째 금메달을 놓쳤지만 여전히 크메르의 영웅으로 불렸고, 경기 직후 상금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더욱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은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다. 당신은 우리의 자랑이다. 이런 반응 속에서 스롱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국가의 얼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언론은 이번 결승을 여제 김가영의 화려한 귀환으로 묘사했고, 팬들은 두 선수를 존중하면서도 기술, 전략, 집중력의 측면에서 김가영의 완승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스포츠 문화의 특징이 반영돼 있습니다. 실력과 기록, 전략적 사고에 높은 가치를 두는 시각, 바로 경쟁 중심의 인식입니다. 같은 장면, 같은 결과였지만 캄보디아와 한국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스포츠가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결국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스롱 피아비가 진짜로 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번 영상이 보여주듯 하나의 요소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전술, 멘탈, 환경, 의미, 문화, 모든 것이 얽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스롱은 여전히 강한 선수이고, 패배 속에서도 그녀의 정체성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반대로 김가영은 철저히 준비된 플레이어로서 기술과 집중, 루틴과 회복력까지 모든 면에서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의 맞대결은 충격보다는 진화라는 단어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시계는 다음 대회를 향해 움직입니다. 스롱 피아비는 돌아올 것이고,
더 단단한 전략과 준비로 다시 김가영과 마주할 것입니다. 김가영 역시 그 무대를 준비하며 또 한 번의 전투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여러분은 다음 무대에서 누가 먼저 흐름을 잡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예측은 우리가 함께 확인할 다음 무대에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의 서사는 이렇게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번 결승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